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주차가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4주차부터 8주차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모두 2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계선행 상미분 방식에 대한 2장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개괄하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선행 상미분 방식이 이제 우리 어, 교과서를 보면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우리 교과서의 2장이 비교적 1장은 2장에 비해서 분량이 좀 적었는데 비해서 2장은 좀 분량이 많아져요. 많아진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을 다루면서 일개선행 상위분 방식에 대한 어떤 유형별 해법이나 유형별 문제 풀이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1장을 시작할 때 왜 이런 그림이라고 해서 이런 그림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죠? 잠시 보면 이런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이라고 하는 이런 9개나 되는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림 위에 그러한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들이 다양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발생할 테지만 이해선행의 미분 방식은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런 어떤 꼴로 나타나요. 잠시 이 그림을 보면 이 5페이지 그림을 보면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지는 자유낙하하는 오브젝트, 말하자면 돌을 떨어뜨렸을 때 그 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미분 방식이라고 그랬고, 이게 이제 이계선행 상미분 방식 아주 심플한 케이스, y2'은 콘스턴트 값, 그런 경우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천장에 매달아놓은 스프링에다가 메스를 스프링 끝에다 달아놨을 때 메스를 이제 두 번째 그림인데 그 메스가 그냥 가만히 달아놓으면 가만히 있겠죠, 그죠? 그거를 어떤 힘을 가해서 뭐 밀치거나 당기거나 하면 그때부터 이 오브젝트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그때 이 움직이는 그 힘을 놓아버리면 다시 이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끌어올라가는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그 출렁거림이 발생할 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함수식이 이제 밑 아래 있는 매스의 y2 그러니까 ma 더하기 힘 더하기 스프링 상수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되려고 하는 그 힘의 ky y만큼 변이가 발생했을 때 올라가려고 하는 그 힘 ky를 합한 것이 이제 힘의 형식이다 해서 f equal ky 형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 지금 회로 이론을 통해서 키르히호프 법칙, 키르히호프의 전류 진압 법칙이 있는데 어떤 폐회로에 저항과 컨덴서와 코일을 감아 놓은 게 있었을 때 어떤 스위치를 넣어서 전압을 인가를 한다 치면 이 전압의 인가된 이 전압을 이 저항과 컨덴서와 코일이 전압을 에너지원을 갉아먹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것이 수식으로 나타내면 E라는 볼티지는 RI C분의 1 I 인테그랄 I dt 그 다음에 L분의 1의 I 프라임의 합은 E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식이 만들어요. 그걸 한번 미분하면 Li2 더하기 Ri1 더하기 C분의 1의 I는 E 프라임, 이와 같은 이계선행 상미분 방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 1장에서 그림에서 먼저 보여드렸었어요. 뭐 그와 같이 제법 복잡한 어떤 산수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산수식이냐 하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1장에 비해서는 일개선행상 미분 방식에 비해서는 항이 많아지는 게 당연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다지 복잡한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요컨대 가장 높은 차수의 미분항이 2차인 경우에 상미분 방식을 이계선행 상미분 방식이라고 그러고 2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정리한 모양이 여기 있는 수식 모양인데요. y2' 더하기 y p x y1' 더하기 q x y는 rx 뭐 어째 썼는데 요컨대
가장 고객차가 y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p y 합은 미분한 거에다가 q 한 번도 안 미분하지 않은 것에 어떤 r 값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식이다. 이게 가장 복잡한 식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상이고 second order ODE의 경우는 리니어 ODE의 경우는 이게 가장 복잡한 식인데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게 그다지 복잡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와 같은 나타나고 지금 P와 Q로 나타낸 거는 여기서 본 것처럼 어떤 함수 형태로 나타낸 거고 그 아래 P나 Q가 상수이면 y2' 더하기 ay1' 더하기 by equal r 같이 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r이 0이면 제차, r이 0이지 않으면 비제차 그런 얘기를 했다 그죠? 그 형식은 고스란히 같이 유지가 됩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그림이고요. 그러한 수식을 나타낸 게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가 공학적인 어떤 모델링을 할 때, 공학적인 어떤 문제를 모델링할 때 어떤 매스의 스프링을 걸고 천장에다가 걸고 있다가 했을 때 이런 이 모습 같은 거를 손쉽게 이렇게 나타내요. 어떤 매스에 힘을 가하면 어떤 해프를 가하면 여기서 이 스프링에 의해서 그걸 올리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발력 같은 그러니까 repulsive force가 발생하는데 그때 그거를 K, Y 이게 힘을 주어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변위의 축 방향이 Y축이라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F는 KY가 된다라는 이것인데 F가 지금 뭔가 하면 매스의 Y 두 번 미분한 거 F 이퀄 MA니까요. F 이퀄 MA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MY2'은 KY인데 KY가 위로 방향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KY죠? 그렇게 하니까 이쪽 방향을 F, 이쪽 방향이 되니까 Y축 방향으로는 여기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라는 붙어서 빼기 Y 이퀄 MY 이퀄 MY2' 더하기 KY는 0. 그와 같은 위에 있는 그와 같은 거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요와 같은 게 나타나는 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을 일일이 다 그려도 되지만 요 물체의 물체 매스가 있는 그 요 물체를 중심으로 좌우의 어떤 관계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그냥 간단하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이렇게 나타낸 그림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자유물체도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수식으로 나타낸 게 이제 모델링식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매스는 시간에 따라서 무게가 막 바뀌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콘스턴트고 얘도 스프링을 중간에 뭐 다른 조작을 해서 스프링을 바꾸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콘스턴트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서 보면 y 두 번 미분 더하기 n분의 k 이게 역시 상수입니다만 y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이 형태는 0. 다시 말하면 y 2' 더하기 a y 1' 더하기 by 이렇게 썼을 때 by 같은 게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식에 상수 개수인 경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식도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폐회로에서 전압이 인가가 되었다 봤을 때 그 에너지원을 상쇄시키는 것은 저항과 컨덴서와 코일이 에너지원을 상쇄시킨다. 그걸 전압 강화, 볼티지 드롭이라고 해요. 볼티지 드롭, 전압 강화라고 해요. 전압 강화. 그렇게 해서 나타내면 아래 식과 같이 Li 2' 더하기 Ri 1' 더하기 C분의 1i는 E' 이와 같이 나타난다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다 L, R, C 이런 것들이 다 상수니까 I2' 더하기 A
다상수니까 a i 1 프라임 더하기 b i는 어떤 r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런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의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든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띈다 하는 건 우리는 이미 이제 구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자유물체도로 나타나는 기계적인 어떤 모양이든 역학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기류회 법칙으로 나타나는 전기 회로에서 기류회 법칙으로 나타나는 그 식이든 모두 이와 같은 형태를 띈다. 이와 같은 형태를 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일반적인 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반적인 식이 있을 때 여기 R이 0인 경우는 제차 호모지니어스 제차라 부르고 호모지니어스 부르고 0이 아닌 실제 어떤 값이 있으면 어떤 함수 값이 있으면 그건 난 호모지니어스라고 부른다. 비제차라고 부른다. 그런 이야기를 1장에서 비슷하게 했던 이야기하고 같죠, 그죠? 뭐가 이제 개별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와 같은 수식이 있다. x, y 2 프라임 더하기 y 1 프라임 더하기 x, y 이퀄 0이면 이거는 첫 항, 두 번 미분 한 항 앞에 이게 지금 x가 붙어 있는데 이 x를 없애버리면 그죠? y 2 프라임 더하기 p, y 1 프라임 더하기 q, y 이퀄 rt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나타내려 그러면 x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누면 y2 프라임 더하기 x분의 1 y1 프라임 더하기 y는 0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뒤가 0이면 호모지니어스 또 다른 이제 함수가 있으면 r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난 호모지니어스라 부른다 그랬어요. 또 다른 어떤 얘가 y2 프라임 더하기 25y는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코사인 x와 같은 rx 함수가 있으면 난 호모지니어스라고 부른다. 근데 호모지니어스, 난 호모지니어스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일개선행상 이용 방식의 예를 하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y1 프라임 더하기 ay 이퀄 r이 그러니까 r이 있으면 비제차라고 그랬잖아요. 난 호모지니어스. 근데 이때 y는 뭔가, y 제너럴 솔루션은 뭔가를 우리 찾아라 그런다 그러면 간단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y1 프라임 더하기 ay 이퀄 0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라고 생각하면 y1 프라임 더하기 ay라고 생각하면 이게 0이라고 생각하면 이 결과는 우리가 뭔지 알죠, 그죠? y는 c에 2의 마이너스 at ax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걸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r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y general solution은 어떻게 된다고? 이 호모지니어스 항과 이 r이 있음으로써 빚어진 난 호모지니어스 항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에 2의 마이너스 at라는 거 하고 또 2의 마이너스 at를 r 곱하기 rt 2의 플러스 at를 곱한 거에 dt라는 것이 모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분의 요 마이너스 있으니 분해입니다. 분의 요 2의 at라는 거와 거기 r이 곱해져 있는 형태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즉 제차항과 제차 솔루션, 제차항에서의 솔루션과 제차항에서의 솔루션이 복합되어 있는 뭐과 r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항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유사하게 지금 우리 이계선 형상 미분 방식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계선 형상 미분 방식하고 이야기했으니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y2 프라임 더하기 a, y1 프라임 더하기 b, y 이걸 0이라고 하는 제차 함수가 있다 그러면 답은 뭐냐 하면 자세히는 지금 현재 모르지만 어떤 항, 제차항의 c1의 y1과 같은 제차항의 어떤 함수 답하고 또 다른 항 y2라는 어떤 항의 또 다른 c2와 같은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것이 이 호모지니어스 이계선 형상 미분 방식의 해가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풀어드릴 건데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 r이 0이 아니라 실제 어떤 r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의 yg 일반적인 해는 뭐냐면 c1의 y1하고 k1이랄까요? k1의 y1과
y1과 또 다른 r과 관련된 여기 r이라고 했을 때 그잖아요. r이랑 관련된 거 하고 뭐을 곱한 뭐 y1 지금 y1이 관계되어 있는 어떤 값이 곱해져 있는 뭐하고 곱해 ES의 dt 만들어지는 이런 항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 y2에 대해서도 있으니까 c2의 y2와 k2의 y2와 또 뭐 r과 k y1과 y2 y1과 y2에 의해서 뭔가가 있는 것이 연동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시를 하면 뭐냐면 제차의 항 두 개가 만들어지는 해가 있는데 그걸 우리 기저라고 부르는데요. y1과 y2를 그 기저가 있는 걸 똑같이 갖고 있고 또 동시에 r에 의해서 만들어진 뭔가가 연동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항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정리하자면 그런데 나중에 다시 다 풀어드릴 테지만 우리 지금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이 대체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건가를 좀 유추를 미리 하고서 생각하면 일개선행상 미분방식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일개선행상 미분방식의 난 호모지니스 솔루션이 이렇게 제차와 비제차가 연동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구성됩니다라는 것이 똑같이 이개선행상 미분방식 R이 있다 했을 때 또 그렇게 나타납니다.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그렇게 된다는 건 나중에 순차적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시겠지만 앞으로 그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호모지니스인 경우에 그러니까 난 호모지니스 R이 0인 경우에 답은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해서 중첩의 원리라고 해서 그런데 이계선행상 미분방식입니다죠. 이계선행상 미분방식의 해는 뭐다? 답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기저가 그걸 기저라 불렀는데 베이시스. 그 베이시스가 베이시스 펑션이 두 개 나옵니다. 그 두 개가 연동되어 있을 때 어쨌든 y1과 y2라고 하면 전체 답은요. 그 y1과 y2의 선형결합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요 중첩의 원리라는 건데요. 중첩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그걸 이제 증명을 하기로는 자 어떤 이계선행상 미분방식이 y2 프라임 더하기 p y1 y2 프라임 더하기 p y1 프라임 더하기 q y 이퀄 0이라고 하는 제차선행상 미분방식이라 봤을 때 그때 y1하고 y2가 답이라면 다른 말 기저라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솔루션은 C1의 Y1 더하기 C2의 Y2처럼 두 항의 합이 중첩 합을 한 것이 답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 값을 집어넣어 봤어요. 여기에 답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두 번 미분한 걸 첫 항에 넣고 두 번 미분한 것을 첫 항에 넣고 한 번 미분한 걸 두 번째 항에 넣고 요 자체를 여기다 넣으면 좌변이 우변이 되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0인 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y1과 y2의 항으로 별개로 나타나지는데 그 둘의 합이 결국은 합이 제로입니다. 각각이 제로니까 좌변 전체가 제로인 거잖아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구도화 하는 동안에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전혀 복잡하다고 여길 필요 없이 이기선행상 미분방식의 제차인 경우에 답은 해가 기저라고 하는 해자가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개 선행결합 C1 Y1 더하기 C2 Y2 선행결합이 전체 해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예시가 되는 거를 옆에 Y2 프라임 더하기 Y 이퀄 0 이것도 Y1 프라임 이퀄 Y 이런 식처럼 일개선행상 미분식처럼 굉장히 쉬운 케이스다. 그죠? 아주 심플한 케이스다. 그죠? 이 심플한 케이스의 답은 뭘까 하는데 지금 답을 구하는 거는 잠시 접어놓고 답은 아래 나타낸 것처럼 코사인 x하고 코사인 x하고 사인 x가 답인데 그게 답이라 치면 답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죠. 그죠?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그죠? 이거 한 번 미분이고 두 번 미분한 거를 마이너스 cx를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x에 코사인 x를 더하니까 당연히 제로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코사인 x가. 그죠? 이해되는 되죠? 또 마찬가지로 sin x도 답이라고 했는데 sin x를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 x, 코사인 x는 한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sin x는 0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y1이 해당하는 게 코사인 x, y2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면 sin x와 같은 게 된다고 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의 합인 합이 C1의 코사인 x 더하기 C2의 sin x도 답이라는 거죠. 실제 이걸 집어넣어 보면 이걸 한번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C1 sin x 더하기 C2의 코사인 x 한 번 더 미분하면 yg 2'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C1의 코사인 x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C2의 sin x 같죠, 그죠? 자, 이거를 여기 식에 넣고 요거를 여기 식에 넣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C1의 코사인 x 마이너스 C2의 sin x 더하기 C1의 코사인 x 더하기 C2의 sin x 뭐 더하면 부호가 다 바뀌는 거죠.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다 마이너스니까 제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저 함수 두 개를 선행결합한 그것을 전체식에 넣어도 답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경우? 제차인 경우. 자,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반면에 아래 있는 요 식을 보면 y2' 더하기 y는 1. 그러면 이게 비제차죠. 이 r이 있으니까 비제차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y1은 이제 이것도 산수를 해보면 되는데 1 플러스 코사인 x, y2를 1 플러스 sin x를 하면 만족합니까? 요식은 넣으면 만족이 됩니다. 요식도 넣으면 만족이 됩니다. 근데 요 둘의 합은 코사인 x 더하기 sin x 더하기 2잖아요. 그죠? 2는 1이 아니니까. 요 부분들은 상쇄되고 없는데 요 1은 그냥 남아버리니까 답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차인 경우는 그 선행결합이 답이라고 했는데 비제차인 선행결합이 답이 아닙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난리니어 이 경우는 이제 제차이긴 한데 난리니어인 경우, 그러니까 y2' 곱하기 y1' 곱하기 x를 해서 복합되는 곱의 함수로서 복합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답은 y1은 x제곱을 넣으면 답이 돼요. x제곱을 두 번 미분하면 2잖아요. 2 빼기 인가요? 2x의 그러니까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y1이 x제곱이라고 했는데 한 번 미분하면 y1 프라임은 2x 한 번 미분하면 y1 두 번 미분하면 2 된다.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y는 x제곱 빼기 x 곱하기 y 한 번 미분은 2x는 그죠? x는 그럼 2x 제곱 빼기 x 곱하기 2x니까 당연히 0입니다. 그죠?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그죠? 요 식이. 또 마찬가지로 y2가 1이라고 했는데 1을 한번 미분하면 제로, 한번 y2 제로,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두 번 미분이니까 마찬가지 제로죠. 그죠? 그러니까 요 원식에다 대보면 y2'에다가 이 2'은 2 제로 이렇게 쓰니까 제로 곱하기 y는 1 이렇게 했는데 빼기 x 곱하기 y1'은 제로죠. 제로는 제로.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식도 답이고 이 식도 답인 거는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합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답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두 번 미분하면 2가 되고 y가 x제곱 더하기 1 빼기 x에 y 한 번 미분하면 2x는
2x 제곱 빼기 2x까지는 0인데 여기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2가 남죠. 2는 0이 아니되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식은. 그래서 비제차인 경우 기저 둘의 선형결합이 해라고 하던 것이 비제차이면 안 된다는 걸 확인했던 것과 같이 난리니어. 그러니까 비선형 함수에서도 제차 함수의 선형결합 함수의 해의 선형결합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되죠. 다음은 조금 손쉬운 이야기인데요.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Initial Value Problem. Initial Value Problem은 어떤 예를 들어 이계승님 상위방식 y2 프라임 더하기 p y1 프라임 더하기 q y 이퀄 0이라고 하거나 뭐 r이라고 하거나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x가 0 또는 t가 0인 어떤 y가 있을 때 그거는 뭘 k0 또 한 번의 미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x나 t가 0인 경우에 값을 k1 이렇게 불렀을 때 이 둘을 이제 초기 값이라고 불러요. Initial Value로 불러요. 그런 Initial Value가 있으면 답을 계산하는데 쉽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가 x가 반드시 0이어야 되느냐 혹은 또 다른 어떤 값이 들어가도 되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값이 들어가도 좋아요. 그래서 x0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하는 요 항에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Differential Equation이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 Homogeneous Linear ODE라고 했을 때 그들의 두 개의 그들의 해는 homogeneous니까 당연히 뭐라고 그랬죠? homogeneous라고 하면 이 솔루션은 C1의 Y1 더하기 C2의 Y2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답은 제너럴 솔루션 답은 얻었는데 이 값은 모르잖아요. C1이 얼마인지 C2인지 얼마인지. 이거를 확정짓기 위해서 K0니 K1이니 이와 같은 이니셜 밸류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에 의한 것으로 이 C1과 C2를 결정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례를 보면 y2 프라임 더하기 y 이퀄 0이라고 하는 함수는 답이 코사인 x하고 사인 x가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식은 그들의 선행결합인 c1 곱하기 코사인 x 더하기 c2 곱하기 사인 x와 같은 값으로 나타나는데 x가 0일 때 y가 3이라 그러면 0의 요 값에다 요 y g가 C1의 코사인 x 더하기 C2의 사인 x라고 봤을 때 x가 0이면 C1의 코사인 제로 이게 1이죠. 더하기 C2의 사인 제로 이게 0이죠. 그러니까 C1이 되고 그 놈이 K0가 된다. 이제 이 초기값을 적용함으로써 이 C1을 바로 결정할 수 있죠. 지금 Y0를 3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K0가 3이라고 했으니까 C1은 3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C1 사인 x 플러스 C2 코사인 x였는데 Y1 프라임이죠. 근데 Y1 프라임 제로 x가 제로인 경우를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 0 여기 0이 여기 0이면 요건 전체가 0이고 요건 0이면 1이잖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코사인 2가 되고 그놈이 K2가 된다. 그럼 K2가 예를 들어서 0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값을 사전에 초기값을 줬다 그러면 전체 결과 전체 제너럴 솔루션에서 파티큘러로 결정이 되는 유일한 해를 구할 수 있는데 3 코사인 x 빼기 2분의 1 0.5는 거죠. 2분의 1 사인 x 같이 나타난다 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차선 행상 미분 방식의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풀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으로부터 퍼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니셜 밸류들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계선 행상 미분 방식의 경우는 두 개의 초기값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와 같은 함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기저라고 그러죠. 베이시스 기저. 밑바닥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것이라 해서 기저라고 불러요. 기저 함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basis function라고 부른다 하는 내용을 설명했고요. 이제 이들의 기저 함수들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저 함수는 둘 간에, 그러니까 지금 y1하고 y1이 지금 좀 전에 사례는 코사인 x, y2가 좀 전에 사인 x를 했을 때 y1과 y2가 k배와 같이 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k1과 k2라는 게 비례 관계라는 말은 사실상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가 되고 말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말은 뭔가 하면 y2분의 y1이든 y1분의 y2든 이 콘스탄트가 아닙니다. 콘스탄트가 아닙니다. k 콘스탄트가 아닙니다. k 콘스탄트가 아닙니다. 실제 코사인 x분의 사인 x, 탄젠트 x잖아요. 탄젠트 x는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사례를 보면 y2' 더하기 y 이퀄 0의 해는 y1은 코사인 x, y2는 사인 x라고 했는데 이 둘을 가지고 선행결합인 y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는 게 c1의 y1 더하기 c2의 y2 다시 말해 c1의 코사인 x 더하기 c2의 사인 x와 같은 것으로 나타내고 어떤 이니셜 밸류가 있으면 그게 k0와 k1 아까 k0는 3 이렇게 했고 여기는 0.5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제 답을 구했던 게 y particular solution인데 그 particular solution은 뭐라고? y는 3 코사인 x 마이너스 0.5 사인 x와 같이 어떤 상수값이 확정되어진 그런 값을 얻을 수 있고 또 y1분의 y2는 코사인분의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탄젠트 x라서 상수가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젠트 x라서 이게 콘스턴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어떤 이계선의 상미분 방식의 일반적인 어떤 해를 우리 한번 유도를 해서 얻는다 치면 조금 전에는 y2' 더하기 y 이퀄 0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코사인 x입니다, 사인 x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찍어서 답인 걸 확인했는데요. 그걸 좀 조직화해서 답을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y1' 더하기 ay는 0이다 하는 일계선의 상미분 방식의 재차 상황을 잠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게 답이 뭐로 정해졌어요? 아주 심플하게 y는 뭐 c에 k 곱하기에 2에 마이너스 at다라고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수 a가 상수라고 봤을 때는 그게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만약 pt라는 함수면 이게 2의 마이너스 인테그럴 pt dt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 알고 있거든요. 있다고 있죠, 그죠? 이제 이와 같은 것처럼 근데 답이 뭐냐?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의 제사 이계선형 상미분의 답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y2' 더하기 a, y1' 더하기 b는 0 하는 제사선형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이라 봤을 때 이것의 답은 해는 반드시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 해 두 개 나오는 것들이 2의 kt, k1t 얘는 2의 k2t와 같은 별도의 어떤 콘스탄트 개수가 들어가 있는 값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그게 얼마인지는 지금 모른다 치고 근데 그런 걸로 해서 제너럴 솔루션은 C1의 y1, C2의 y2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된다는 걸 아까 살펴봤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함수
어떤 함수를 여기 위에 있는 함수 여기 y2 프라임 빼기 y는 0 뭐 이와 같은 수식이 있다 치면 어떻게 산수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거는 답은 또 2의 1t 곱하기 와 2의 마이너스 1t 그죠? 그와 같은 게 때는 이와 같은 게 답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직화해서 푸는 방법도 필요합니다라고 했고 뭐 아까처럼 이게 마이너스라면 이때 초기값까지 주어진다 치면 초기값으로 인해서 답을 구할 수 있고 y1과 y2는 비례관계가 아닙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t 분의 2의 t는 2의 2t가 될 텐데 그건 콘스턴트가 아니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베이시스 펑션이 2의 t와 2의 마이너스 t가 된다고 2의 t와 2의 x와 2의 마이너스 x x라고 불러도 좋고 t라고 교수님 자꾸 t라고 부르는데 t라고 하는 거를 해도 좋은데 t를 일부러 쓰는 이유는 우리가 물리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t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x를 써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한식에서 x와 t를 혼용했으면 서로 다른 변수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례인데요. 이게 선행상의 방식 일반식 제차의 일반식은 y2' 더하기 px, y1' 더하기 qx, y 이걸 0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개수 기저함수만 알고 베이시스 펑션 하나는 아는데 두 번째 베이시스 펑션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y1을 우리가 이미 알았는데 y2는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 y2는 뭐라? y1과 비례해서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수 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상수 비례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y2는 y1과 어떤 관련이 있는데 어떤 함수 u가 곱해져 있는 함수의 꼴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u만 알면 y2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 y1 분의 y2가 콘스턴트가 아니니까 y2가 기저함수가 되려 그러면 콘스턴트가 아니니까 뭡니까? k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u 함수배라는 거죠. 그렇게 가정하려고 나타내면 그런 함수를 y라고 본다 그러면 y 한번 미분하면 뭐해서 u 프라임 더하기 y 더하기 u의 y 1 프라임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미분하면 y2 프라임은 u2 프라임 곱하기 y1 더하기 u1 프라임의 y1 프라임 더하기 이 부분 u 한 번 미분의 y1 프라임 더하기 나놓고 u y1을 두 번 미분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걸 요 두 개가 동일한 식이니까 위에처럼 이 y1 u 프라임 u1 프라임 y1 프라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y1이 베이시스를 했으니까 이 호모지니스 펑션의 미분 방정식의 답이죠. 그러니까 y1을 집어넣으면 0일 거예요. 그죠? 옳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나타내면 이 식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이제 원식에다 y2' 더하기 p, y1' 더하기 q, y 이걸 0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놈을 요두 각각을 집어넣으면 요 세 개를 각각을 집어넣으면 쭉 풀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u2 prime y1 더하기 2u1 prime y1 prime 더하기 u y2 prime 이게 요 항이다, 그죠? 는 p에다가 뭐 요걸 집어내 요걸 여기를 했으니까 u1 prime y1 prime 더하기 u의 y1 prime은 더하기 또 q에다가 요식 uy1을 넣으면 이걸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u2 prime 더하기 u2 prime y1 u2 프라임 더하기 y u2
프라임 더하기 y1 더하기 p의 y1을 묶으면 y1을 묶으면 어떻게 묶었나? u 프라임 묶었네요. u에 대해서 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u로 묶으면 u1 프라임을 묶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그죠? 2의 y1 프라임, 다 여기에 p의 y1, 그죠? 이 되고, 다음에 u를 한 번을 묶으면 이 부분이 u인데 y1 2 프라임 더하기 이 부분인데 py 1 프라임 더하기 이 부분이죠. qy 1 프라임 이걸 0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요게 위에 식 원식에서 해잖아요. y1이 해라 그래서 이게 0이 되죠. 날아가고 있고 요 식만 남아요. 요 식이 제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따라서 그 식만 제로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u의 함수를 나타내면 u2 프라임은 y1분의 요걸 y1분의 1에 2y1 프라임 더하기 py1의 전체 u1 프라임 이퀄 0이 된다. 그죠? 그렇게 되죠? 이제 그런데 요 식을 지금 u의 두 번 미분항과 u의 한 번 미분항이 있으니까 u1 프라임을 v라고 생각하면 요 식이 v1 프라임 더하기 요것분의 v는 0이 된다. 그죠? 그럼 우리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래요? 로그 v는, 그죠? 로그 v는 마이너스 요식, 그죠? 마이너스 요식 그 인테그럴을 본다, 그죠? dt, 그죠? 그렇게 나타나니까 v는 뭘로 한다고 했어요? 다 양변 다 exponential 택하면 v는 2의 마이너스 인테그럴 이것분의 dt의 어떤 이런 식이 나타날 텐데 여기에 뭔가 보니까 요 동그라미에 쳤던 요 내용이 뭔가 보니까 y1 프라임 y1분의 2 y1 프라임하고 빼기 더하기나요? 더하기 p y1분의 y1 그러니까 p와 같은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면 왼쪽에 있는 식처럼 로그 v는 마이너스 로그 y1 빼기 인테그럴 p dx dt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v는 다시 쓰면 v는 y1의 제곱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인테그럴 p dt dx 이와 같은 형식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 요 여기 원식에 대해서 답을 구하면 y1은 알았고 그래서 y2를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y2는 y1이라고 보고 y2를, 그죠? 이 y2를 구했는데 b가 구해졌으니까 b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띄는데 그거의 미분이 y2라고 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냐 그러면 u 프라임을 v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쓰고 했는데 그 v라는 걸 구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를 미분한 게 적분한 게 y2다 그랬죠? u는 v를 적분한 게 u를 미분한 게 v 이렇게 했으니까 적분한 게 나타나면 요거 전체 적분 나타나는 것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것이 u 곱하기 y1이 될 거고 u가 뭐냐 하면 y1의 인테그럴 p란다 v의 dt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그거를 여기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 스몰 u와 라지 u로 썼을 뿐인데 교수님은 그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v라고 썼을 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어떤 이제 예를 이제 보이고 있네요. 다른 예는 x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y2 프라임 빼기 x y1 프라임 더하기 y 이걸 0이라 했는데 y1을 우리가 x라는 게 답이 됐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봤을 때 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x 그러니까 y1이 x라고 하면 한 번 미분하면 1 또 한 번 미분하면 0라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순차적으로 집어넣으면 x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0을 곱해서 0 첫항 0 다음에 마이너스 x에다가 y1 프라임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을 곱하면 마이너스 x 다음에 이 부분 y라는 것이 x를 했으니까 x를 합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x니까 제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y1이 x라는 게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보면 y2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y1이 x라 y2는 어떻게 구하노 하는 게 u 곱하기 x라고 y1을 하면 u x가 되죠. 이 u만 찾아내면 우리는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u가 뭐라고 했어요? u는 v의 인테그레이션 x 그죠? u는 그러니까 y1 프라임 y1의 제곱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pdx라고 하는 요 내용을 b라고 그랬잖아요. 그 b를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를 근데 p는 지금 원식이 x 제곱 마이너스 x의 y2 프라임 더하기 빼기 x y1 프라임 더하기 y 이퀄 0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y2 프라임 더하기 p y1 프라임 더하기 q y는 0이라는 식으로 하려면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다 나눠버리면 되죠.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를 p를 나타내면 p는 x 제곱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x 그죠? 다시 말하면 x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x분의 x 아니네. 이 식 굳이 쓸 필요 없었네요. 이와 같은 식. 그러면 x를 다 나눠버리면 나누시나요? x를 나누면 x의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니까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죠? 이게 이제 p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p. 그럼 q는 마찬가지로 x 제곱 빼기 x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이 q다 그죠? 그러니까 p와 q를 이제 알았으니 p와 q를 알았으니 y2는 구할 수 있습니까? 아까 공식에 따라서 y2는 뭐라 그랬어요? y1 곱하기 u라고 그랬잖아요. u가 뭐라 그랬죠? u는 인테그럴 v dx 그죠? 이게 뭐라 그랬나요? v가 아까 y1의 제곱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인테그럴 pdt 이랬으니까 요 산수식을 하면 되겠죠, 그죠? 요 산수식. 그러니까 산수식을 여러분들 직접 산수를 할 수 있는데 u가 y1분의 1 제곱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x라고 했는데 p 값은 지금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y1은 x라고 했으니까 x 제곱분의 1에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x분의 인테그랄 x 마이너스 1분의 1 dx 이게 이렇게 p다 그죠? 여기 p다 그죠? p. 그래서 산수를 하면 이 산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분모를 미분했더니 분자가 되는 그런 형태는 로그 함수 분모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정리를 하면 2의 로그의 x-1 x-1이라는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날리면
마이너스 앞에 그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되고 그걸 정리를 하면 y2는 뭐다? y1 곱하기 y1이 뭐다 그랬냐면 y1이 아까 x를 했으니까 x 제곱분의 1에 뭐 계산을 쭉 했던 그 내용 하면 정리를 하면 y1 곱하기 그러니까 x 곱하기죠. x 곱하기에 log x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인가요? 이 산수를 하시면 답이 나요. 그래서 x log x 더하기 1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한 번 더 산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4주차 1차 시를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기성 상비공식 유형은 y2' 더하기 p y1' y1' 더하기 q y equal r 같이 나타나는데 r이 0인 경우, 즉 호모지니스인 경우는 y1과 y2 두 개가 만들어진다. 기저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 두 개의 선형결합인 c1 y1과 c2 y2가 합이 선형결합이 제너럴 솔루션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IBP 문제 두 개의 초이값을 주면 C1과 C2를 획정 지을 수 있어서 Y particular solution을 구할 수 있다. 이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Y1 하나만 알고 있을 때 Y2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을 U라는 함수로 곱해서 상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U Y1이라는 함수에 U 함수가 곱해진 형태로, 즉 상수배가 아닌 형태로 곱해진 U를 찾아서 채워 넣으면 됩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C1의 어떤 U 함수라는 그래서 요거를 찾아서 값을 구합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이계선의 상류 방식으로 다루는 처음 한 수업이 제법 분량이 많았는데요. 너무 불편하지 말고 교수님이 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습을 해주시면 익숙해지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수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